시장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시황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 좀 오랜만에 조정이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양대 시장 1% 하락이 나왔고 좀 출렁거린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다 도망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와중에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고 좀 양호하게 매매해볼 만한 그런 또 테마나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시황을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어제 미국장의 특징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 경기 부양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구리, 비철, 금속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었고 국내 증시도 오늘 오전까지는 좀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전에도 구리 관련주들이나 전선주들, 중국 뭐 관련으로 화장품주도 좀 세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 부양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아직 좀 더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요거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정확하게 한 2시 반쯤부터 갑자기 지수가 1% 이상 이렇게 빠졌거든요. 요 이유가 뭘까? 좀 많은 분들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어제 너무 그 금투세 토론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이것도 무조건 금투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아니다 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금투세 관련 뉴스를 본다면은 민주당 금투세 시행 유예 뭐 한 달여간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와 좀 비슷하게 한 1시 좀 넘어서 좀 나온 뉴스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임팩트가 있었어요. 헤즈볼라 이스라엘 정보 기관을 향해서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에서 쏜 미사일 요격을 했다. 그리고 중부 전역에 공습 경보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전쟁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최근 들어서 뭐 전면전 우려가 좀 올라가고 있다. 증폭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또 흥구 석유나 해운주는 이제 미국 파업권도 있고 이런 또 에너지, 해운, 방산주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장에 튀기 시작했고 흥구 석유 같은 애들도 이미 미리 그 전에 살살 이런 냄새를 맡고 미리 또 수급이 들어왔다가 한 이틀 정도 하루 정도 쉬었다가 오늘 다시 또 슈팅이 나왔었죠.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해지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하락할 리만 남았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차트가 상단 저항대 근처까지 대부분 올라오긴 했어요. 이번에 쌍바닥 저번에 만들고 지수가 그래도 한 2주 연속 반등장이 좀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중국발 호재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강세가 지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차익 실현 플러스 지정학적인 리스크 우려감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뭐 금투세 우려도 당연히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오늘 증시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조건 금투세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그 동시간대 2시쯤부터 나스닥 선물도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 선물은 그러면은 뭐 금투세 때문에 하락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꼭 금투세 때문은 아니겠지만 뭐 어느 정도 투자 심리로 봤을 때는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미국장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지 오늘 간밤에 좀 그런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지주들의 움직임도 이제 내일도 당분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오후장에 이런 뉴스들 때문에 어디가 좀 크게 하락을 했냐?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강한 모습이 나왔었던 바이오 애들, 알테오젠, 바이넥스,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가장 강한 모습이 나온 만큼 좀 일제히 조정도 세게 나왔습니다. 플러스 오늘은 이제 2차 전략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련된 또 내용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역시 요 버릇은 고쳐지지가 않네. 그 이슈가 나오는 날 차익 실현, 그 전날 또는 당일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죠? 관련해서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10%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은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수급이 그나마 들어왔던 거는 오전에 중국 관련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애들 무려 장중에 14%나 급등을 했고요. 기관 수급들 이런 것들 좀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 이구산업, 구리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전선 관련해서 KBI 메탈 이런 종목들이 좀 오전에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는 갑자기 또 STO 관련해서 법제화 시동 이런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었죠. 거기 관련해서는 이제 K옥션
핑거 이런 또 소형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갤럭시아 뭐 SM, 머니 트리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고 아무래도 오전에 시작하면서 어저께 이제 밸류업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밸류업도 딱히 이것도 이슈가 끝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오전부터 땡 시작하면서 또 밸류업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락이 나왔거든요. 뭐 KB금융이나 하나지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 미편입이었는데 근데 얘네들만 빠지는 거면은 이해가 될 텐데 편입이 된 종목들도 다 같이 빠졌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밸류업 애들도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재료가 그 나왔던 기준치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미약했다던가 아니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 소멸 나왔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이 나왔는지 밸류업 쪽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밸류업 애들이 분위기를 안 좋게 좀 만들었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다가 오후장에는 증시 자체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바이오를 필두로 다른 종목들 일제히 개별주들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나마 지금 차트가 양호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죠. 삼성전자 여전히 너무 좀 오늘도 외국인들이 5,500억 팔면서 야 차트가 안 좋죠. 너무 안 좋은 지금 모습이고 반도체 쪽이 조금 그렇습니다. 아직은. 근데 2차전지 쪽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LG 에너솔루션, 포스코 퓨처엠도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쉬어가는 이런 또 조정 정도로 볼 수 있는 오늘 하락이었고 삼성 SDI, 뭐 에코프로 애들도 마찬가지. 여기 그럼 2차전지가 비교적 시장 대비 잘 버텨줬다. 좀 더 방어를 잘 해줬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수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반도체 쪽은 외국인들이 또 너무 신나게 팔고 있는데 여기 2차전지 쪽은 그나마 외국인들이 별로 매도가 안 나와요. 오히려 순매수가 조금씩 찍히고 있고 무엇보다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LG엔솔,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여기 기관이 비교적 엄청난 수량은 아닌데 꾸준하게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 2차전지 쪽이 만약에 좀 양호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 관련해서 파생돼서 뭐 전고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도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쪽 차트도 한번 둘러본다면은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던 이런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원준, 뭐 필에너지 등등 이런 종목들 보면은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트들이 비교적 좀 잘 우상향, 정배열 구간을 좀 잘 만들려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충분히 양봉이 잘 만들어졌고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 줄어들면서 좀 음봉이 나오는 전형적으로 나쁘지 않은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까지 2차전지 포함해서 괜찮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본다면 이제 자율주행 쪽은 지난번에도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 있고요. 플러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된 뭐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중국 소프트웨어 금지 이런 관련된 것도 아직은 계속 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아직은 조금은 차트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바이오가 완전히 끝났을까? 여러분들 바이오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 생각에는 일부 바이오 애들은 좀 차트가 뭐 애매해진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더 하락이 나온다면은 대기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종목들도 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잘 선정을 해서 바이오 내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가 빠지든 어떤 이유에서든 하락이 나왔을 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가 돼서 하락이 나왔을 때 낙주 관점에서 다음 지지선을 공략하려는 수급들이 꽤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 바이오도 충분히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 단 모든 바이오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시가총액이 꽤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모멘텀이 있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낙주를 노려보는 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당연히 바이오 쪽에서 또 파생돼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비만 치료제도 있죠. 비만 치료제 10월 달에 위고비 국내 출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돼서도 오늘 물론 몇몇 종목들은 좀 크게 하락이 나온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차트가 그래도 잘 버티면서 뭐 대봉 LS나 뭐 인벤티지랩 등등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차트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비교적 시장 대비 역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되냐? 오늘 이제 새롭게 어제부터 모멘텀이 생긴 중국 관련주도 주도주가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수급의 연속성을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나온 중국 부양 기대감이잖아요. 뭐 이대로 그냥 하루만 올랐다가 그냥 쭉 빠질까에 대해서는 그래도 더 지켜봐야 된다. 좀 한마디로 관심
관심 있게 중국 관련주들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화장품, 구리, 뭐 전선 등등 원자재 관련 종목들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단 움직임이 우리가 흔히 아는 하루하루 테마주들처럼 막 이렇게 급등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한 조 정도 뭐 느긋하게 며칠 정도 주거나 하루 이틀에서 뭐 더 한 일주일 정도 종호정 또는 횡보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더 부양 기대감 부각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식의 좀 천천히 기관성 흐름을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도 중국 관련주까지 같이 체크를 하면은 정리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테마들 어느 정도 이제 좀 윤곽이 잡혔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대응을 할 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한번 볼까요? 말씀드리지 못했던 뉴스들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젠스나 주식 다 팔았다. 뭐 보유 주식 3월에 제출한 매도 계획에 따른 매도 주식을 다 팔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 팔았으니까 뭐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추세는 또 다시 또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렇게 탄력적으로 계속 뭐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마이크론 실적도 이제 좀 확인을 해야겠죠.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아침 새벽에 나오니까요. 그것도 이제 시간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에 글로벌 증시 훈풍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마이너스 전환이 됐죠. 구리 가격 10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고요. 이런 또 유동성 공급 확대는 실물 자산, 또 주식 이런 거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려스러운 거는 혹시나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갑자기 또 유동성을 다시 풀기 시작하면은 또 스멀스멀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서 또 경기가 세대로 유동성 함정에 또 빠지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 유동성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실물 경기를 살리지 못한다면은 말 그대로 다시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중에 부각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직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추이를 천천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호재로 좀 적용될 가능성은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버핏은 꾸준히 또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추가로 매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해리스 부통령 선거 사무실에 총격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창문을 이렇게 뚫은 이런 총격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무서워서 이거 정치하겠습니까? 그죠? 다 총 맞을 위기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딥페이크 관련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딥페이크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락하고 있어요.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진 않고는 있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또 급락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해서 현대차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직접 만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래도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나중에 전기차를 좀 싸게 팔기 위해서 직접 만들고 좀 내재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배터리나 여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생기는지도 지켜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머스크 살 뺀 위고비 가격을 내릴 수도 있다. 요즘에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좀 단기 고점에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노보노디스크랑 뭐 일라일릴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들 가격 경쟁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 내용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뭐 출시를 별개로 비만 치료제도 또 이런 리스크 요인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또 어제 금투세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막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아니 그렇게 걱정되시면 버스 잡아서 수익 내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숏을 잡아서 인버스 잡아서 부자 되면 되겠네, 약간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비꼬듯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제 원래 속내는 금투세 시행돼도 주가 폭락 안 한다, 주가 폭락한다는 게 확실하면은 다 인버스로 부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에는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부적절한 그런 또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투세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당분간 올해 이제 연말로 갈수록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은데, 한 달여간 의견 수렴한 뒤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유예 쪽으로 일단 빠르게 되기를 바라고요. 가장 좋은 거는 뭐 폐지긴 한데, 이때 결국에는 이걸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 금투세 자체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지수 상황이 체력이 좋지 않고 지금 그 질적으로 별로 선진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대주주가 맨날 소액주주들 등쳐먹고 쪼개기 상장 뭐
다 그런 거 쉽게 하고, 그리고 주주 환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선진화되지가 않았어. 뭔가 좀 불안한 것들이 많고, 지수가 또 10년 내내 지금 20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수가 뭐 3000, 4000 가고 있을 때 하는 거였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대주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것도 아니고 소액주주의 보호가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대다수인 겁니다. 무조건 금투세는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질적으로 체력적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안 된다가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국장도 정말 뭐 3천, 4천 이상 막 5천 가고 주주 환원도 잘 되고 뭔가 시스템이 잘 갖춰졌을 때, 공매도도 문제 없고 갖춰졌을 때 그때 한다고 하면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세금은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마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빨리 하루빨리 국내 증시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네요. 시간 문제지 그래서 나중에는 천천히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이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부터 시작을 해서 해리스 부통령과 뭐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만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는 뭐 전쟁이 끝날 시점이 가까이 왔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아직은 해리스와 이제 바이든은 만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면 내일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뭐 종전 계획이 나올지 일단은 별로 움직임은 없어요. 뭐 잠깐 튀다가 또 차익 시장에 나오는데 관련주들은 이슈로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 시작이 되죠. 그래서 커리큘럼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스윙으로 중요하게 보는 이런 자리들 어떤 종목에서 해야 되는지 2060 스윙 전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11월 달에는 매집봉 스윙 전략 완벽 마스터를 위해서 어떠한 차트들이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차트들인지 확률 높게 구분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그 부분과 플러스 다양한 원칙들, 제가 좀 실패에 대한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원칙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세세하게 누구나 이해가 잘 할 수 있도록, 초보자분들도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